처음에는 그 백종원 TV를 많이 봤어요. 거기에 만나 음식하는 게 호기심이 나고 나도 처음에 저렇게 맛있게 해먹을 수 있을까 뭐 하면서 그거 보기 시작하다가 조금 문화가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여기 개그맨 나오는 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나한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식 코미디에 적응이 대단하니까 한국식 코미디가 왜 저게 진짜 웃기나? 난 왜 하나도 웃음이 나지 않지? 하나하나 채널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자주 보는 채널은 그 좀가 뭐 솔로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 이게 미팅하는 거. 아, 나는 솔로. 나는 솔로다. 이것도 왜 보기 시작했나? 사람들이 진솔한 측면이 재미나다 그럴까? 저도 그 북한에서 연애를 못 해봤거든요. 연애라는 걸 모르고 결혼을 하다 나니까 데이트보다는 그 부모들이 좀가 선택하시고 뭐 이런 분하고 결혼을 했댔거든요.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시켜 드시나요? 북한에서 배달 음식이 있어요, 있긴. 근데 배달이 있는데 가정집에 배달은 안 했고요. 그 매무성에서 있게 되면 저녁에 빨리 퇴근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국제 정시가 변화돼서 그에 대한 서류를 작성할 때는 집에 못 들어가거든요. 혹시 또 자기가 담당한 나라에 북한의 대표단이 가거나 할 때도 집에 못 들어가요. 그럴 때는 가까운 이런 식당에서 전화를 걸죠. 전화 걸어서 매무성 안에 못 들어오니까 매무성 앞까지 미스에 거기 와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가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올리거나 아니면 부서에 항상 그 음식이 있어요. 부서 안에 야간 당직자들이라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걸 먹지 않으면 이자처럼 그 식당에다 시켜요. 그래서 갖고 오네요. 한국에 와서 처음에 그게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북한에 엘리베이터 있긴 있어요. 있는데 한번 탄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북한에 또 높은 건물이 많잖아요. 또 보여주기 식으로 건물을 짓어나니까. 근데 어르신들은 아파트 위에서 내려오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일화도 있어요. 평양에 돌아가신 다음이야 아파트에서 내려오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어르신들이 25층, 30층에서 내려오셨다가 한번 다시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엘리베이터가 있었댔자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기가 안 돌아서. 전기가 안 도니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모든 그 말하자면 제가 사거나 구매했던 물품이나 모든 것들을 인력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렇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그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아직도 북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으로 느낀 게 제대대에 와서 온 것 같아요. 제가 한 11년 근무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전이 돼서 보지 못하는 TV 하나밖에 없었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배신감이 드나 나는 그래도 북한 정권이 뭐 주장하고 그래서 북한에 군대 가서 자기 청춘을 이렇게 다 바치고 왔는데 고향에 계시는 내 부모들은 이렇게 열악한 속에서 먹을 것도 없이 힘들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시 그때 그 북한 정권이나 당시 그 김정일이나 이런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자기 불만이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런 감정은 북한 사람들이면 다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한 분도 만났댔는데 그분도 진짜 10년 있다 군대에서 왔는데 부모들은 다 돌아가시고 조카들이 앉아서 진짜 쌀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걸 보니까 그 나라 북한 정권에 대한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감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진짜 북한의 모든 그러니까 부를 다 자기가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일종의 재벌이죠, 북한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북한에 2,500만이 다 자기 모심이고 자기 손가락 하나에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고 다 하니까 진짜 이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역사를 거슬러서 과거로 돌아가서 사는 하나의 노예주 형태라 할까요? 현대판 노예주죠. 모든 사람들을 다 몽땅 자기에게 이롭게 교육시켜서 이용해서 자기 생활에 더 도움이 되도록끔 항치하고 있는 하나의 일종의 노예주예요, 노예주. 저 나쁜 놈이지. 김정은이가 빨리 없어야지 빨리 북한이 통일되고 하는데 그런 자들이 아직 뿌듯이 있으니까 북한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살아본 지가 오래돼서 아이고 혼자 그저 공부하고 그저 그러고 있는 거지 뭐. 그때 집이 집이니까 따뜻한 감도 있고 집에 와서
여기서 제일 좋았던 게 에어컨인 것 같아요. 북한에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잠을 못 자고 아파트 현관 밖으로 나가서 모기랑 뜯기고 하면서 못 자고 있다가 겨우 잠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기장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덥지, 또 모기장을 치야 하지 하니까 굉장히 힘든 조건에서 살았어요. 여름엔 또 땀이 얼마나 나와요. 물이 좀 있어야겠는데 시칠르니까 전기가 안 오니까 물도 집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에 한 번씩 물을 나오니까 물도 길어다가 먹던지. 그래서 집집마다 집을 개조한다고 그래요. 개조라는 게 뭐나 욕조 거기 안에 자기가 자체로서 물 땅크를 하나 짓는 거예요. 높이 지어가지고 거기다 한번 물이 나오면 거기다 완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한 열흘 있어도 그 물을 쓸 수 있게. 물 수질 상태는 한심하겠지. 거기 있으니까. 그렇지만 물을 많이 보관하느라고 그렇게 하다 나니까 또 거기 문제가 있는 게 뭐나 건물에 손상이 오거든요. 자기 중량이 있잖아요. 건물이 버티는 중량이 있는데 모든 집들이 한 번씩 한 톤씩 물을 다 보관한다고 올라가 생각해 보시오. 매 집에 한 톤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위험이 굉장히 높은, 위험시가 높은 건물에서 산다고 할까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건물들이 무너지는 이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의 정확한 해명하는 원인은 모르겠지만 잠재적 위험을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집집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 난방을 다 자르고 이게 무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또 시공을 하죠. 시공을 한 데다가 그러면 또 물을 보관하느라고 한 톤 남아씩 물을 다 보관하죠, 집에다가. 그러면 그게 한 축, 자기네 집에서 개인만 하면 모르겠는데 이쪽 옆집도 하고 우집도 하고 하니까 쭉 올라가면서 보면 벌써 그 중량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반이 말하자면 아파트 기초가 견딜 수 있는 자기 중량이라는 게 있는데 부하가 있는데 부하가 산정부하가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24시간 나오잖아요, 이게. 북한에서도 TV 시간이 따로 별도로 있거든요. 일요일에만 하루 종일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전이 돼서. 그래서 드라마가 새로 나왔다. 북한도 드라마를 만들거든요. 드라마를 새로 나왔다 하게 되면 그걸 봐야 되겠는데 딱 시작할 때 정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억울한 건 뭐나, 정전도 이 아파트는 되는데 이 옆에 아파트는 불이 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오지 않으면 지그자그로 불이 간다 그러는데 우리 측은 불이 가고 우측은 불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그렇게 구성했는지. 그러니까 그 시간대 북한 주민들이, 평양 주민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이게 변전소가 부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를 받으니까 어느 정도에서 부하를 말하자면 도로준하고 끄는 거예요. 끄는 게 남들이 쫙 바라볼 때는 그 아파트가 불이 다 만 거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그자그로 끄는 그런 매수를 생각해낸 거예요. 얼핏 사람이 보면 이 아파트가 불이 왔죠. 그렇지만 지그자그로 하니까 한 집 건너 하나씩 불이 갔지 지금. 그러다 나니까 이게 어떤 집은 행복하고 어떤 집은 불행한 거예요. 불이 안 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건 어떻게 누가 생각을 해내는지. 최근에 자주 보는 채널은 솔로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 이게 미팅하는 거. 나는 솔로. 나는 솔로다. 처음에는 그 백종원 TV를 많이 봤어요. 거기에 만나 음식 하는 게 호기심이 나고, 나도 처음에 저렇게 맛있게 해 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거 보기 시작하다가 하나하나 채널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문화가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여기 개그맨 나오는 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나한테 웃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식 코미디에 적응이 되다 나니까 한국식 코미디가 왜 저게 진짜 웃기나? 난 왜 하나도 웃음이 나지 않지? 이러다가 하나하나 채널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는 솔로다? 이것도 왜 보기 시작했나? 사람들이 진솔한 측면이 재미나다 그럴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파악하고 이야기하면서 진솔하게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도 북한에서 연애를 못 해봤거든요. 연애라는 걸 모르고 결혼을 하다 나니까 이런 데이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례하니 완전 잘 모르거든요. 정말요? 북한에서 데이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 근데 저는 데이트보다는 부모들이 선택하시고 이런 분하고 결혼을 했댔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데이트도 못하고 결혼식을 한 달 반 사이에 결혼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니까 상대방 파악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성격도 하나도 모르고
꾸준히 부모들이 살라니까 같이 살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서 자기 이성한테 느끼는 감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하고 공감대를 찾아가고 서로 유사하거나 같은 점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가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고심하고 고뇌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좀 신선하다 채널이 뭐 이런 쪽으로 개인 취향이에요. 그러다 나니까 그걸 좀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내가 백종원 씨도 나오네. 대한민국 와서 뭐 생각하는 게 여긴 진짜 먹을 게 많잖아요. 많으니까 더 안 먹게 되는지 북한에선 뭐 없는 속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는지 굉장히 맛있을 것처럼 먹는데 옛날 맛이 안 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거나 이렇게 기대했다가 먹어야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대한민국에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아유 어디 김정은이 나오네. 근데 유정이도 나와서 솔직하다니요. 진짜 철이 없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이번에 러시아 파병도 하고 한 거 보니까 진짜 북한 백성들을 보기를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인간으로 보는 걸 같질 않아요. 어떻게 자기 국민을 어떻게 총알바지로 이렇게 거기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 북한 주민들이 불쌍해요. 불쌍한데 너무 모르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세상은 다 몽땅 이렇게 자기 할 소리 다 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이하고 다 사는데 자기 의견되는 거 하나도 이야기 못하고 저는 애송이들한테 짓밟히고 짓눌려서 산다는 게 빨리 통일이 돼야지. 실제로 말해서 억울하지. 아니 진짜 그러니까 본질을 자기한테서 찾아야 되는데 결함을 자기가 이 한심한 체제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하는 데서 거기서 찾아야 되겠는데 그걸 그 나라가 나쁘고 싫다고 해서 또 나는데 상대방한테서 찾으니까 이게 더 억울한 거예요. 이게 저 사이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끝나는 순간이 있겠지. 끝나는 순간이 있을 때 국제사회의 심판보다도 민족의 심판을 먼저 받아야 돼요. 민족의 심판보다도 또 북한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자기가 한 짓거리에 대해서 똑바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국정원분들이 이렇게 이스코트 해가지고 그래서 조용히 빠져나와요. 비행장도 이렇게 개찰 말하자면 이게 한승센터로 나오지 않고 뒤로 빠지거든요. 뒤로 빠져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걸 따로 집이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쭉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공항 그 게이트 쪽으로는 가보지 못했어요. 이쪽으로 조용히 뒤로 빠져나와서 뭐 국정원 가서 조사보다도 소통하는 느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조사 뭐 일일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건 둘째치고 근데 뭐 북한에서 뭐 어떻게 살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생활적으로 다 가깝게 접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빨리 좀 나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가겠다 하고서는 그러면 빨리 나왔댔어요. 제가 좀 어떤 내 성격상에서 이게 갇힌 공간에 있다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뭐 보안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섭박된 느낌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빨리 사회로 나와서 환경에 빨리빨리 적응하려는 요리도 있었다고 그럴까. 처음에는 그땐 빨리 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뭘 할 것인가 뭐 포부도 있었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와서 시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뚜렷한 목표는 없었고요. 없고 나가서 부닥치자 이렇게 했댔는데 그게 좀 힘들더라고. 나와 보니까 그 다음에 공간에서 집을 받고 나와서 있으면서 좀 더 고향에 대한 생각이 강렬해진다길까요? 자고 깨나면 자꾸만 북한에서 일어났던 그런 착각 현상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해결을 해주니까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도 고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한다 해서 이거 하고 탈북민들이 이리 가서 여기 와서 많이 하는 거 있거든요. 뭐 비즈니스도 하고 식당도 창업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도 하고 그래서 나도 한번 뒤늦게나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통역 뭐 이런 건 못 할 거 아니에요. 가이드는 못 하는 거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도 취업권증이 치료를 하니까 할 게 뭘까 하다가 제가 공군 경력이 있어요. 공군에서 제가 10년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전자무선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해라도 이 정도 볼 줄 알고 이러니까 아니까 차라리 정기 쪽으로 가자.
그래서 내가 전기 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 군에서도 이런 쪽으로 또 배웠거든요. 내가 거기서 무슨 단순한 물리법칙이나 이런 건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갔는데, 그거 틀리더라고. 가니까 뭐 제어공학이요, 뭐 시퀀스 헤러요, 뭐 전력이요 하면서 한 6개를 갖다 대는데, 전기도 이렇게 닥치고 보니까, 부닥치고 보니까 이게 힘든 거로구나. 이게, 그러니까 자격증을 하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느끼면서 지금 하나하나 이제는 거기에다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지금 해 가고 있고요. 나중에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도 아마 비즈니스라는 걸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공무원 생활만 하고 남의 밑에서 시키는 일만 계속 해봤거든요. 이때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북한 정권이란 그 사회가 진짜 아니라 자기 개발을 못하는 사회 아니라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고 집단의 의사를 존중하다는 사회다 하니까 자기가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걸 공부했고 또 뭐 누가 이걸 바라기 때문에 했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 걸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항상 그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싶거든요. 내가 그래서 한번 비즈니스도 한번 해볼까. 근데 그게 뭐 난 이게 성공해서 뭐 이렇게 뭐 이게 이런 거보다는 좀 자유롭게 좀 내 자체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이끌어 나가고 싶고 내가 뭘 하려고 그게 내가 좀 하고 싶어요 지금. 네, 그럼 실례지만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나 지금 오늘 보니까 나도 내 나이 잘 몰랐어요. 만 나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48살로 쓰시더라고. 경력 그 처방전에 나도 내가 48인지 몰랐거든요. 나 50 지난 줄 알았거든 나도. 만 나이로 하니까 여기가 쭉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는 있을 수 있겠다. 그 기회는 북한 사회에서 다 뺏겼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의 기회는 있겠다. 뭐 누구처럼 내가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좀 더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좀 더 나은 모습, 잘 사는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게 설사 힘든 일이고 어떻게 잘 안 되더라도 한번 내가 생각했던 거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남들보다는 무엇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럴까요? 그런 게 나쁜 거지. 나보다 턱 튀기 좋아 그런 것보다도 평범하게 살면서 라이벌 의식을 많이 생각한달까. 내가 좀 더 노력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하자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기존과는 북한에서 삶과는 나는 또 다른 새로운 목표가 생겼거든요. 기존까지는 목표가 없고 방황을 했어요. 잘 뭐부터 할지 몰라서. 그래서 방향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이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이 탈북민들이 많이 방황을 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를 방황을 하는데 저도 많이 방황을 했고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니까 저도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매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사이다 채널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기쁜 모습으로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들을 좀 더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이게 우리들의 에너지가 돼가지고 더 분발해서 자기 목표하는 바를 꼭 이루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많은 이번에 학교에서 살면서 탈북민이 나밖에 없었어요. 30명 학급에. 그분들이 궁금한 게 그래요. 북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국가의 도움으로 전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예, 맞습니다. 그게 이런 좀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좀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죄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공부하고 이걸 끝내면서 빨리 취업 현장에 가서 또 많은 세금도 내고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 그분들에게 도움도 주고 좀 더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려고 생각을 합니다.